오늘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전에 미리 봐두었던 서남이라는 주식이 초전도세 관련주로 급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사실 금요일날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죠. 그렇지만 생각을 못했고요. 왜 그러나 하면은 그 상한가를 계속 친 다음에 이 관련주 중에서 이제 안 오르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졌을 때, 조절받았을 때, 근데 완전히 바닥까지 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중간에서 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면은 그때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% 이상 이제 수익을 받는데 그때 그 마지막에 상한가 가는 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.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약간의 이제 불안감인데, 이게 이제 주목받는 거기 때문에 고점까지 갈 것 같은데,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견디지 못한 이유는 이제 이런 그 테마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그것 정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 쪽을 2개 샀어요. 바이오는 일단은 수급이 좋죠. 그 중에 가장 강한 거를 2개 샀는데, 하나는 바로 뭐 3%까지 올랐습니다. 걸어놨는데,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주주총회에서 얘기한 이 상한가가 뭐 아니면 20% 30% 하여튼 장대 양봉이 2개가 연속해서 나온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그 밑에 그 박스의 밑에를 걸어두는 이런 매매는 아닌데, 지금 올라갔다가 좀 떨어질 때 그냥 했어요. 근데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일단 이렇게 급등시킨 다음에 고가 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. 그리고 이제 매물대가 별로 없다. 그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, 그리고 이제 시총이 뭐 1000억 이하도 아니고 이제 5000억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떨어뜨릴 이유는 없는 거죠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손절이죠.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잡을 때 지금 그 꼬리 있죠, 꼬리. 그 전에 꼬리의 그 밑에 부분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손절한다. 그럼 그거 해봤자 한 뭐 2% 내지 3%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물론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원칙에 따라 가지고 분명 손절할 수 있는 게 폭이 얼마 안 된다.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어쨌든 바이오는 약간 초기인 것 같아요. 바이오는 약간 초기인 것 같기 때문에, 또 이제 보면은 기관은 지금 바이오를 계속 사고 있다. 그리고 이제 ETF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, ETF, 액티브 ETF건 새로 나온 ETF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, 새로 나온 ETF가 출시가 되면은 그 ETF, 바이오 ETF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살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많이 돈이 몰리면 또 사서 또 올라가고, 그래서 하여튼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은데, 여하튼 이런 종목 바이오 쪽은 확실히 이제 좀 오래간만에 수급이 좀 돌 것 같다,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종목이 일단은 급등이 나와야 되는, 급등 한 20% 이상이 나온 다음에 상한가면 더 좋고, 또 연속 장대 양봉이 좋고, 그런 다음에 조정이 됐을 때만 산다. 이렇게 하면은 큰 손실이 없습니다. 즉 장대 양봉은 단기 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올라가는 데서 사는 경우에는 정말 주도주, 테마주, 주도주, 정말 주도주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. 근데 주도주로 해서 뭐 정말 순식간에 10%, 20%, 50%까지 수익이 난 게 요새 경험이죠. 그래서 인기 검색 상위에 드는 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, 이런 생각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떨어졌을 때만 사야 된다,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. 너무 높을 때 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개미들이 막 달려들었을 때, 막 거래량 막 터졌을 때, 이럴 때 사면 안 된다,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. 자,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.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손절할 수 있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된다.
그러면 이제 그 전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일단은 날짜별로 해서 20% 이상 급등한 탑 20을 해놓고 그 중에서 좀 거래량보다는 이제 그 재무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1000억 이하는 빼고 그리고 또 그 급등하는 이유가 좀 합리적이고 좀 약간 지속적일 때 그리고 이제 여러 그 하나의 테마를 이뤄가지고 여러 종목이 같이 급등할 때를 이제 잡으면은 분명히 좋을 것 같고, 또 하나는 이제 그 차트가 사실 역배열은 좋지가 않고요. 역배열인 경우에는 거래량이 뭐 기존 거래량이 10배, 20배 이상 들어와야지 역배열일 때 이제 바꿔지는 거고, 역배열이 이제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횡보면 좋죠. 그래서 한 장대 양봉이 기존의 그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가는 경우. 두 번째로는 상승 추세일 때가 좋다. 근데 이제 상승 추세일 때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를 냈을 때 거래를 좀 했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. 쉽지 않아. 그 이유는 뭘까요? 글쎄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딱 그 공식 있죠. 예를 들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박스를 만들면 박스 밑에다 한다. 또는 이제 그냥 그 장대 음봉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상승 이유가 어느 정도 합리적일 때는 그 밑에다가 음봉일 때 사고 또 음봉일 때 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올라간다라든가, 또는 그 장대 음봉 다음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하면은 뭐 올라간다라든가, 또 중간보다는 완전히 떨어졌을 때 하면 올라간다라든가,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이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다.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서 약간 주목받는 섹터이면서 좀 인기 검색에 들어가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거래량이 너무 터지면 안 된다. 좀 까다롭죠. 그래서 좀 요 근래 특히 한 달 이내에 20% 이상 탑 15에 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의 차트를 보면서 음봉일 때만 매수하거나 음봉 플러스 단 양봉일 때 매수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구짓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언제 팔지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